네, 베스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신청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과 전화번호 02-3153-2610번 함께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실 점은요.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을 다 문자로 남기기에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전화를 통해서 정확한 상담 그리고 빠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오늘은 문자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은 9173번님이 보내주신 디스플레이텍인데요. 매수가가 2,300원,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80%인데 디스플레이텍은 한번 정태근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는 무게 중심이 좀 옮겨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였던 그 핸드폰들이 터치폰,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부분들은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터치폰 일 때까지는 조금 삼성전자였던 수혜가 좀 상당히 컸던 지금 본다면 IT 부품주 중에서 대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서 멜파스와 이제 스맥에 비해서 조금은 점유율 부분에서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그 IT 부품주들의 어떤 수혜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추세가 꺾이다기보다는 다른 SMAC이라든지 그런 멜파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제가 볼 때는 무게 중심이 옮겨졌기 때문에 좀 종목 교체 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IT 부품주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멜파스란지 SMAC란지 인터플렉스 이런 대덕전자란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조금 옮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디스플레이텍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차트적인 부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비중도 너무나 많습니다. 2,300원에서 지금 2,300원이면 80%를 하셨는데 비중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한 종목 이렇게 몰빵하시는 것은 조금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몰빵하시는 부분은 안 좋다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1차적인 반등이 오고 나서 2,6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저항권이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1,800원대죠. 1,800원대에서 2,600원대까지 반등을 동반했던 거래량이 지금은 현재 동반이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600원이 지금 중기적으로 저항 구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은 2,600원대 가격대를 2,600원대 가격대를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항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0원 이 가격대를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한 3,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2,600원을 만약에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2,600원과 제가 본 2,200원 정도의 박스권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 동반 2,600원 돌파 시에는 보유, 2,600원에서 저항을 받을 시에는 일단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먼저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지는 종목도 문자로 신청 들어온 종목 살펴볼게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이 이쯤에서 들어올 때가 됐다 싶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들어왔는데요. 매수가가 95,000원, 비중이 10%, 4791번님의 종목인데 이쯤에서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제 잠깐 올랐지만 그동안 계속 내렸었거든요. 자, 제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그런 회사겠죠.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진단을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을 보니까 그분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77,000원이 이탈이 된다라면 일단 손절을 하시고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자라는 말씀 그때 좀 제시해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안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어저께 지금 SM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다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죠. 기관의 매수도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도도 일단 좀 일단락된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일단 바닥을 좀 잘 다져놔야만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비중이 이제 10% 비중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확실한 바닥이 조금 더 남아준다라면은 그때 조금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도 지금 수반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매도세도 없지만 매수세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기간의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3일 연속 저점을 지금 한 73,000원 정도로 잡아가는 시점에서 73,000원이 확실한 바닥 구간이 지금 형성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얘기 아니라 평단가를 낮추셔서 빠져나오시기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같이 해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SM도 그렇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엔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오늘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두 종목 다 밑꼬리가 장 후반에 좀 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는 일단은 점진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추가 매수의 대응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하지만 밑꼬리가 달리지 않고 음봉이 그냥 현재 국면 같이 좀 꽉 찬 음봉이 좀 나올 경우에는 일단 추가 매수가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일본 진출, 활발한 일본 진출,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쪽도 진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화가 지금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엔화를 확보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좀 비싸게 많은 돈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좋지만은 단기적인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걸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손절가는요. 다시 한번 좀 제시해 드리면 73,000원, 그다음에 지금 72,000원이요. 그다음에 지금 73,000원이 지지가 잘 될 경우에는 추가 매수 고려를 좀 대응을 해 보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제철 보내주셨네요.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 9584번님의 종목입니다. 114,50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잠깐 상담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2083번님께서요. 문자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이런 말씀 남겨주셨어요. 멜파스 보내주셨는데 말씀을 빨리 시원하게 하시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 추측은 정 전문가님 같은데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한 번만 더 어떤 전문가님인지 한 번만 보내주세요. 자, 다음 종목이 현대제철이었는데요. 이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매수가가 114,5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네, 일단은 114,500원이고 일단은 뭐 손실 구간에 놓여 있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어떤 기대감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나 좀 봐야 되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현대제철, 뭐 철강주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어떤 모멘텀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모멘텀 같은 경우에 중국이 아직까지는 글로벌에서 공장 생산 역할,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기초 산업재 1차 가공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제 화학주, 철강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수 화학주라고 할 수 있는 금호석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남수유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자, 그리고 철강주는 또 마찬가지로 포스코, 현대제철이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실질적으로 중국이 긴축 완화에 대한 어떤 신호는 나오긴 했지만 재정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어떤 기대감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어떤 시장과 좀 연동이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줄까가 조금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땐 1950포인트까지는 좀 반등을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현대제철의 가격으로 한번 본다면은 11만 원 이상의 정도는 가격을 한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1만 원 위에서는 한 번 정도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본다면은 중국에 대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차 기초 산업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볼 때 그와 반대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철강업체들의 어떤 도매상들이 어떤 판재료 철강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그 재고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만큼 나갈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물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어떤 유통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두 번째 경우인 어떤 유통 물량이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보시는 게 좋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직 정책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재정 정책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1만 원 그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있고요. 자, 11만 원 이상까지는 가격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화면을 보시면은 121선과 241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역배열 종목인데 역배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추세가 회복이 되면서 241선까지 회복을 하는 경우가 241선까지 반등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41선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241선이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어떤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어떤 그 유통 재고 물량의 어떤 소진도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41선을 돌파했을 때는 조금 업황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1차적으로 자, 12만 원의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선과 241선의 데드 크로스가 난 종목들은 241선까지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2만 원의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은 분명히 봐야 된다고 덧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 보시면서 241선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1차적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12만 원까지 갔을 때 다음에 다시 한번 종목 의뢰를 해주시면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STX 조선해양이 들어와서 이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6691번님의 종목인데요. 28,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이 15%, 지금 주가가요 쭉쭉쭉 내려서 14,000원대에 내려왔는데 이분은 올해 여름부터 STX 조선해양 때문에 끙끙하셨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뭐 같은 업종 안에서도 대장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장이라는 것은 지금 조선 업종 안에서 이제 빅3,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은 어저께 이제 그 거래량이나 종목들의 흐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STS 조선해양은 아무래도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지금 투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보시면은 뭐 차기 호위함에 대해서 뭐 2,000억 원 이상의 수주를 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는 또 그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를 했다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뭐 빅3보다는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이 종목은 좀 후발주로 좀 여겨지는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들이 양봉 마감을 했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음봉 마감을 했죠. 거래량이 평소보다 좀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음봉 마감을 한 부분 아무래도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더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올수록 매도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아무래도 STS 조선해양은 뭐 이렇다 지금 일단은 지금 재무구조 개선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STX 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죠. 부채 비율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금 뭐 빅3 같은 회사와 동급의 흐름이 좀 연출이 된다라면 그때는 제 가치를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조금 딸리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이 종목이 뭐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대비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중 자체 15%시죠. 15% 비중이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 손해율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손실률이 상당히 좀 높으신 시점에서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월봉을 보신다라면은 하락 각도가 점진적으로 좀 작아지면서 이제 서서히 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저점 부분의 그 저점을 더 이상은 좀 이탈을 하고 있지는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도 하락 시점, 그러니까 하락이 좀 점점 좀 둔화가 되면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흐름을 조금 연출을 시킬 수 있는 흐름을 좀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3,000원에서 14,000원 구간이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지지가 된다라면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지금 저점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반등 구간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 가격적인 부분은 한 16,000원에서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을 좀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달 안으로 14,000원의 지지가 조금 더 확실하게 지지가 된다라면은 다음 달 정도의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셔서 18,000원 정도 아무래도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좀 빠져나오실 수 있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 구간에서 일단 평단가 낮추기 전략으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고지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번호도 함께 열려 있는데요. 02-3153-2610번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이왕 상담받는 거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시 좀 전에요. 정태근 전문가님으로 추측되는 분께 상담 신청하신 멜파 추천하신 분 있잖아요. 2083번님께서 단문 주셨어요. 정태근 전문가님 맞다고 합니다. 이분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인데요. 정태근 전문가님과 이번에 한번 직접 전화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태근 전문가님의 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이 전화 아래로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좋아하시는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 번 더 전화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02 서울 전화에 3153-2610번 열려 있으니까요. 2083번님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GI바이오가 들어왔는데요. 2083번님, 같은 분이시네요. 네, 저 우연치 않게도 뒷자리만 같은 건지 정말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GI바이오 들어왔습니다. 1,7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참 100% 참 좋지 같은 분은 않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이분은 멜파스였고 이분은 GI바이오를 100%로. 네, 일단은 뭐 그 100%참 비중을 이렇게 가져간다는 게 조금 위험하다고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GI 바이오 같은 게 조금 다시 한번 좀 당부 좀 드릴게요. 아까 전에 80%죠.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80%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떤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도 괜찮긴 하지만 그와 반대적인 경우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적 항암제에 대한 어떤 그 개발 연구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현재 GI바이오의 그 자회사가 지금 바이오 그 산업을 하고 있는데 GI바이오 사회 이상 김재호 박사가 미국인지 제가 유럽인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GI바이오 그 표적 항암제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를 가지고 국내에 기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회사와 그리고 김재호 박사 간의 어떤 그 분쟁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은 그 이후에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가 돼야 그 주가가 다시 한번 찾을 것 같은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1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세가 좀 꺾였습니다. 자, 화면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대량 음봉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부분이 발생했냐면, 자, 제가 윗꼬리 음봉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윗꼬리 음봉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공교롭게 다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요때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윗꼬리 음봉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줬지만 윗꼬리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런 음봉이 나올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하시고 무조건 빠져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고점에서 이런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윗꼬리 음봉을 항상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요 윗꼬리 음봉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GI바이오였던 그 표적 항암제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가 다 이런 부분이 분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주가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젠백스라든지 그리고 JW 중해신약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췌장암 치료제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이 개발하고 있고 임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역 세포 치료제라 그러죠. 그게 JW 중해신약인데. 젠백스 같은 경우는 췌장암 치료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면역세포 치료제 그리고 새로 되는 연구 성과 발표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다가 꺾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금 연구 성과였던 바이오 테마 대장주들이 좀 꺾였다면은 마찬가지로 GI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1차적으로 시세가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1,760원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100%인데 일단은 추세를 다시 한번 좀 지켜보는 관점에서 일단 60일선 있죠. 60일선이 현재 화면에 보시면은 60일선이 지금 현재 가격이 1,645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일단 지켜쓰면서 반등이 1차적으로
단기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일단 팔고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시세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세를 주기 위해서는 젠백스라든지 그리고 JW 중에 신약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시작할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1차적으로 시세가 끝났기 때문에 6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한 1,800원 정도 전후 가격을 주면은 일단 팔고 나오자. 일단은 매도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가요 난립니다. 제가 웃는 이유가 이번엔 7179번님께서 말빠른 정태근 전문가님 미남이시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홍 팀장님 죄송합니다. 네, 다음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시그네틱스 들어왔네요. 좋으시겠습니다. 계속 웃으세요. 네, 이어서 시그네틱스 한번 살펴볼게요. 4,8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적어두지 않으셨습니다. 2111번님의 종목인데 혹 팀장님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단 비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매출처가 상당히 좀 다각화되어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타 해외 지금 기업들도 시그네틱스 패키징을 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패키징 업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시그네틱스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비메모리 쪽, 그러니까 지금 뭐 낸드라든지 디램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 플래시라면은 비메모리 쪽에서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그네틱스라는 이제 종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차트상 흐름을 보시면요, 지금 고점 라인, 그러니까 3월달에 형성됐던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11월 초에 한번 나왔죠. 근데 돌파하고 다시 한번 안으로 되밀리면서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하락을 보이긴 하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인 이탈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200원 구간, 그러니까 4,200원이 잘 지켜준다라면 윗방향으로도 언제든지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상승 시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되었던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상승 시에 이제 거래량이 튀면서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정고점 5,000원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6,000원 이상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손절가는요 4,200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5,000원이 지금 돌파가 된다. 그러니까 5,000원이 돌파가 돼서 그 고점에 대한 안착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면은 일단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6,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고, 그다음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지금 반도체 점유율 확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 봤고요. 전화 한 통화 왔다고 합니다. 곧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KP케미칼이요. 네. KP케미칼 매수가 비중도 여쭤보겠습니다. 매수가 26,650원. 네, 26,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비중 한 28%? 28% 보유 중이시고요. 예, 이 종목 매수하신 시기가 딱 8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 맞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네,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신지요?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담아서 단가를 낮춰보는 전략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오를 수 있다면 지금 한 10월 정도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은 어느 정도 기간을 예상해 둬야 하는지, 오른다면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 이 점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주 잘 짚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전화로 들어온 종목이 KP케미칼이었는데요. 일단 10월부터는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말 빠르신 정태근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빠르게 짚어주세요. 이번에 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KP케미칼 뭐 잘 아시다시피 화학업체고요.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화학업종을 전체적으로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어떤 그 석유 화학업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중국의 모멘텀이 좀 발생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업종이 좀 업종을 이끌어준다면, 나머지 석유 화학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KP케미칼 같은 경우 어저께도 반등을 주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추세를 본다면은 조금 완만하게 어떤 주가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6,600원에 그 28%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그 비중이 너무나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석유화학의 중간 제품을 만듭니다. 어떻게 파라자일렌이라든지 그 메타자일렌 같은 중간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지가 이 종목의 어떤 향후에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가 지금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국 관련해서 대장주는 호남석유, 금호석유화학이라는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어줄 때는 어떤 그 2등주, 3등주보다는 1등주를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기관이 이끌어준다면 마찬가지겠지만은 외국인이 이끌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간다면은 업종 대표주 꼭 상기를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조금 기회가 되시면은 업종 대표주 쪽으로 한번 접근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는 수급하고 그 차트적인 부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케미칼 수급을 본다면 먼저 수급을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는 조금 수급이 약한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어떤 단기 급락에 의한 어떤 완만한 추세 회복, 완만한 하락폭을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보시면은 어제 다른 여타 화학주에 비해서는 조금 추세가 완만하게 지금 현재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종목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제철일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과 좀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역별이 났죠. 지금 이제 121선과 241선 이렇게 역별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현대제철과 마찬가지로 121선까지는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호석유화학과 그리고 호남석유에 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은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2,000원까지는 기다리면은 조금 반등을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시간은 분명히 걸린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2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자, 26,000원이면 충분히 22,000원이면 수익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2,000원까지 갔을 때 22,000원을 돌파해 준다면은 분명히 보유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22,000원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일단 무조건 파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수익이 조금 확보가 됐을 때 너무 욕심을 낸다면 지금 현재 17,850원인데 어쨌든 본전이 회복이 됐고 그리고 조금의 수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22,000원까지 갔을 때는 무조건 1차적으로 저항을 받았을 때는 매도하지, 그리고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가져가보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2,000원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의뢰를 해주시길 단번씩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는 일단은 수급선 있죠. 수급선이 있는 16,500원 정도, 16,500원 정도 깨지게 된다면은 61선 대응하시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STX 조선해양을 홍 팀장님께서 살펴드렸었는데 곧바로 그분께 답문이 왔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힘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또 질문을 적어주셔서 홍 팀장님께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이분의 질문을 드려야겠어요. STX 조선해양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일단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죠. 그러니까 BW라는 건 발행이 좀 많이 됩니까?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에서 발행이 많이 되면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가격, 발행 가격이 지금 14,800원 정도로 지금 제가 지금 14,8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가와 지금 괴리가 상당히 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 지금 현재 구간의 바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좀 발행될 때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가격인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현재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지금 14,800원에 좀 발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큰 악재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뉴스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들어봤고요. 뒤이어서 호남석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6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라고 0810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좀 전에
KP 케미칼 설명 부탁드렸는데 뒤이어서 또 호남석유네요. 매수가가 26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의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수 상당히 좀 잘 하셨는데 네. 그냥 본인의 판단대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정답이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확보가 됐는데, 워낙 화학업체 같은 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그 중국 모멘텀이 발생했을 경우에 순수 화학업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는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2위고요. 그리고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화학 시장의 40%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호남석유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욕심 같으면은 지금 8월달 급락을 맞았던 45만 원까지 한번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욕심 같으면은 좀 8월달 급락을 맞았던 45만 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1차적으로는 저는 한 38만 5천 원 정도 1차적으로 그 이전에 한번 장을 받았던 구간 요 구간까지만 한번 노려보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만 5천 원까지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주가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8만 5천 원까지는 무조건 홀딩하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38만 5천 원에서 꺾이는지 그리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단계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보기보다는 38만 5천 원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에 수급도 봐야 되겠죠.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수급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기금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사고 있죠. 기금 중장기성 자금입니다. 얘네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KP 케미칼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일단은 38만 5천 원까지 꺾이기 전까지는 38만 5천 원까지는 일단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카프로 주셨는데요. 이 카프로 매수하신 분은 014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7,450원, 비중이 30%. 앞으로의 전망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일단 카프로라는 이제 카프로 락탐을 생산하고 있는 네. 기업이고요. 카프로 락탐이라는 건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카프로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로서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어제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일단은 중국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야만 나일론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일론에 대한 수요는 중국 쪽에서 좀 가장 크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적으로 지금 수요 창출 아무래도 지금 중국 쪽이나 뭐 인도 쪽에 대한 신흥국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카프로 락탐에 대한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가격 증가가 그동안에 카프로의 상승 원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 지금 밸류를 보신다면요. 지금 뭐 3분기도 그렇고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현재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되고, 그다음 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ROE 기준에서 봤을 때도 연 한 60% 정도 굉장히 높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60%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익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시장에서는 현재 그러한 가치를 지금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합니다. 왜? 아직까지 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한 시점이고 중국에 대한 눈치를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그러한 그러니까 눈치 보기를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은 카프로 같은 주식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손절을 못 하신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오신 것만으로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지속적인 홀딩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 라인이겠죠. 22,600원 라인, 22,6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가 아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3만 원을 보지만 3만 원 돌파될 시, 그러니까 3만 원이 뭐 시장 상황이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도 어느 정도 조금 우호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조건에서 3만 원이 돌파가 된다라면은 지난번의 목표가,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겠죠. 38,000원까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의 뭐 시장 점유율이나 실적이나 굉장히 좀 좋지만은 수급이 지금 편안하게 들어올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려할 때를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기 때문에 22,500원 손절가, 1차 목표가는 3만 원, 2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38,000원까지 좀 제시해 드려보는 전략. 그러니까 기간은 단기적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 이상까지도 바라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한 통화 더 들어왔다고 해서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JW 중해신약. 네, JW 중외신약 보유 중이시고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격은 8,450원이고, 네. 비중은 100%예요. 매수 구간에 보니까 굉장히 매수 잘하셨네요. 좀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오래 보유하셨었고요. 네, 한 1년 넘게. 아, 1년 넘게 보유하신 종목인가요? 네, 네. 비중이 100%라는 점이 조금 불안하기는 한데요. 어떤 점이 네. 궁금하신지 한번 저 말고 정태근 전문가님 차례가 됐는데 정태근 전문가님과 직접 통화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여보세요? 네, 이 종목을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사활을 걸고 네. 정말로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좋은 쪽으로 많이 요즘에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상 시작했고 정부에서 출연금도 하고 네. 뭐 등등 좋은 호재가 많아서 이것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까지요? 네, 그 얼마까지 부분은- 갈 수 있는지. 그분 지금 죄송한데 좀 신의 영역이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어디까지 간다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그럼 종목 예 말씀하세요. 네, 단기로 보면 얼마까지 봐야 될지. 일단 그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그 제발 부탁인데요. 네. 그 아주머니 그 어떤 어머님들이 조금은 그 성격이 조금 화끈하셔가지고 100% 조금 많이 하시던데 네. 제발 좀 그런 부분을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조금은 약한 분야입니다. 그 약한 분야인데 조금 저도 네.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조금 꺾였다고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 차트 네. 보시면서 일단 전화 끊으시고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는 쪽으로 할게요. 네. 자, 요 종목 같은 고맙습니다. 경우에 일단 간암세포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 항암제가 아니고요. 표적 항암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면역 성분을 뽑아가지고 어떤 그 면역 성분을 강화시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표적 항암제가 상당히 그 맞는데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강한 어떤 항암 그 치료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면역 세포를 뽑아서 어떤 면역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출시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추세가 조금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차트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간암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면역세포 치료제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6,000원에서 11,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가적인 어떤 그 임상이라든지 그리고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꺾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꺾이고 나서 지금 현재 반등을 줬는데 잠시만요. 그 조금 전에 GI 바이오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그 중해신약도 꺾였다가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듯이 지금 현재 그 GI 바이오도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때 분명히 좀 파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JW 중해신약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은 자, 지금 현재 어쨌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다면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V자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지금 현재 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현재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현재 8,425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그 신약 개발에 관한 부분을 한번 그 1년 정도 가지고 계셨듯이 한 2년 정도 가져가신다면은 일단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가 제가 볼 땐 꺾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꺾은까지 한번 다시 한번 주가가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9,340원 요거 정도 수익이 조금 확보가 됐을 때 주가가 좀 확보가 됐을 때 매도하신 다음에 7,000원 정도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온다면은 7,000원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가지고 100%는 안 됩니다. 100% 절대 안 돼요. 100%는 안 되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떤 다시 한번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젠백스도 지금 이제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다가 지금 꺾였거든요. 그리고 중해신약도 지금 이제 간암세포 치료제 이 부분을 개발하다 지금 이제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기 위해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확보가 됐을 때 조금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재매수하는 쪽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친절하게 좀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좀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받아볼게. 무뚝뚝하게 말씀하시지만 원래 부산 사나이셔서 그런 것뿐이지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한 통화 더 들어왔대요. 곧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요. 매수하신 가격과 또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4,200원에 네, 40%요. 2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라고 40%. 네, 40%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수익 구간에 있으십니다. 예, 약간. 예, 약간 하지만 예. 하지만 저는 안심이 됩니다. 일단 손실은 아니셔서 굉장히 안심이 되는데 예. 매수하신 시기는 오래되지는 않으셨나 봐요. 예, 한 열흘 정도 됐나요? 네, 그렇게 네. 오래되진 않았어요. 네, 앞으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지금 한동안 많이 내려와 네. 있었는데 이제 그 기관들 수급도 그렇고 해서 네. 향후 그 전망과 그런 목표까지 알아보려고요.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홍 팀장님께요. 직접 연결을 한번 시켜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네요. 네. 홍 팀장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익 먼저 축하드리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오늘 지금 차익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어떤 대응을 짜야 될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그 삼성물산에서 한참 물려 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인데 네. 그 LG 디스플레이도 그러니까 그 주식 초보자들은 보면 주식을 처음에 낮은 가격에 나름대로 산다고 이제 선택을 해서 샀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나서 다시 곤두박질 쳐가지고 마음고생을 한참 한 다음에 본전 위치에 올라오고 나서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아주 심리가 불안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궁금하고, 향후 LG전자의 유상 이후로도 이제 그 많이 그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의 좋은 그 말들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그 목표가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화를 끊고 화면에서 지금 자세한 좀 상담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최근에 뭐 LG전자 지금 유상증자 얘기가 나온 이후로 LG 관련 그룹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LG 디스플레이 아직까지는 뭐 실적 개선세가 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부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기대감, 그러니까 수급적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실적도 그렇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좋아질 거다라는 예상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상품값의 상승,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좀 수요가 좀 받쳐줘야만 주가,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매출이 증가되고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LCD 패널 값조차도 아직까지 뭐 큰 폭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 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실질적인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보장을 못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이 보장된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좀 봐야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시장 대비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기관 쪽에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관이 주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기관이 많이 샀지만 물량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가 기관의 매수가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쪽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지 못한다라면 주가 자체는 큰 폭의 낙폭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비중 자체를 절반 더 쉬고요. 그러니까 절반 더 쉬고 나서 지금 차트상 흐름 보시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죠. 25,000원에 대한 돌파가 있고 난 뒤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24,500원이 좀 지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 추가적인 상승도 물론 가능하고,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시점에서 차익 실현 절반 하시고 나서 절반 물량을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상에 24,5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일단 전량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탈이 되지 않고 밑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 그러니까 지금 전고점 돌파에 따른 전고점 돌파에 따른 지금 그 지지 테스트가 양호하게 지금 흘러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4,500원을 매도가로 잡고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선 절반 파시고 나머지 물량을 24,500원 매도가, 그렇지 않고 이탈이 안 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27,000원까지는 홀딩하시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업종 전반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팽배한 시점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기에 따라 달렸고 상품 값이 반응이 좀 주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일단은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방식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인진 팀장님께 문자가 왔어요. 아까 STX 조선해양 물어보셨던 분께서 폭락물 상담 감사드린다고 항상 행복하시라고 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뭐 인기가 넘치십니다. 저만 빼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오늘 오전 개수조정 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의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오늘 중으로 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결위는 지난달 21일부터 개수조정 소위를 가동했지만 한나라당이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중단해 소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송구하고 오늘부터라도 예산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개월 만에 금 15톤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1월 말 외환 보유액 현황을 보면 지난달 중 금 15톤을 매입해 전체 금 보유량이 54톤으로 원가 기준으로는 21억 7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금을 포함해 모두 3,086억 3천만 달러로 전월 말보다 23억 5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이는 유로화 등 주요 통화 표시 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주행거리 연동형 자동차 보험, 일명 마일리지 보험이 상품 판매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10개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마일리지 보험 상품 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보험료 할인율은 평균 8%로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폭이 커져 최고 13.2%까지 할인됩니다. 이에 따라 악사다이렉트는 오늘 16일 출시 예정이고 동부와 삼성화재는 21일, 흥국하이칼은 22일에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1%, 아파트 가격은 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도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또 매매가 약세로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0.1%로 60%를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손자병법 1부와 2부 베스트 종목 상담 김보람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는 개미들의 큐와 그리고 대박 플러스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대박 그리고 투자손자병법 1부, 2부 그리고 베스트 종목 상담 순서까지는 모두 최은정 아나운서와 함께 하게 되실 테니까요. 다음 주부터는 개미들의 큐와 대박 플러스 더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